어제부터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또는 4월에 진행되는 독수리 훈련, 키 리졸브 연습과 함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양대 축으로 꼽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때와 다른 게 있습니다. 미군의 핵심 지휘관 3인방이 이례적으로 한국을 찾아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참관하고요. 합동 기자회견도 열었다는 겁니다.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했는지 제가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미국의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외교적인 수단이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지난 28개월 동안 북한의 두 번의 실험은 결국 김정은이 결정한 것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든 말든 우리는 계속 지금의 태세를 유지할 것이고 김정은은 현명한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3명의 미군 핵심 사령관 이야기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승원 평론가. 네. 미군의 전략사령관, 태평양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에 같이 자리를 하고 합동 기자회견 열었다. 네. 분명하게 의도된 행동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것이죠. 그 3명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만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례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는 미국 합참 의장이 한국과 이제 중국, 일본을 거쳐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잠시 만났었죠. 이제 그만큼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일부 이번에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서 일부 뭐 병력을 조금 뭐 줄였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요 인사들 3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기자회견까지 북한에 이제 정확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위협이라는 게 그전에는 어떤 말싸움 수준이라면 이번에는 괌을 뭐 포위 타격하겠다라는 어떤 직접적인 발언이 구체적으로 나왔었고, 두 번째는 실제 지난달에만 해도 2번 시험 발사된 ICBM 뭐 화성 12형, 12사형 이런 것들의 어떤 개발 수준이 상당히 고도화됐다라는 걸 어느 정도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역시 미국 정보국에서는 북한이 핵을 한 60여 개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핵심 그 지휘선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한반도에서 이런 메시지를 한번 강력하게 던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사령관들의 말이 역할 분담한 것 같은 느낌 좀 들지 않아요? 전략사령관은 우리는 한국에 필요한 모든 전략적 자산들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 네. 북한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것 같고, 네. 태평양 사령관은 외교적인 수단이 그럼에도 최고의 해결책이다.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군사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또 일종의 유화적 제스처까지 하고 있고 말이죠. 네, 기본적으로 역할 분담이라는 게 태평양 전체를 관할하는 사람이 태평양 사령관이고요. 이 태평양 사령관의 어떤 지시가 있으면 그때 이제 전략 사령관이 움직이는데, 이 전략 사령관은 이제 뭐 전략 폭격기,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장 우려한다는 B-1B 전략 폭격기를 이제 괌에서 출동시킨다던가, ICBM 같은 거 출발시킨다던가, 발사한다던가, 심지어 뭐 우주 전쟁의 어떤 그런 가상적인 상황까지 감안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직접적으로 위임받아서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전략 사령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평양 사령관과 전략 사령관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서로 약간 굿캅, 백캅 역할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모든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 자산을 다 전개하겠다. 다만 이 군사적인 옵션은 외교적인 옵션의 부분일 것이고 보완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북한의 어떤 찬물과 따뜻한 물을 같이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찬물과 따뜻한 물을 동시에 던져줬다. 북한이 어떤 물을 받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영환 논설위원, 오늘 합동 기자회견 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패트리어트 부대에서 합동 기자회견 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는 것이 요격용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뭐 격퇴하겠다는 어떤 미국의 경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뭐 방어 의지 이런 걸 보여주는 장소로 패트리어트 부대를 선정했는데 아직 화면이 들어오지 않아서 장면 아직 모르겠네요. 예, 합동 기자회견 화면이 아직 들어오질 않은 모양이죠. 이 합동 기자회견을 했고 그래서 화면이 좀 들어왔다고 한다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렸으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다 실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조금 전에 미 핵심 사령관 3인방, 미 장군 3인방 화면에 나갔죠. 전략
사령관 이 얘기하니까는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전략군 사령관 김낙겸 명의로 그 미국을 위협하는 발언들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혹시 따간 것 아닌가? 미국의 전략군 사령부는 저 미사일 부대 지휘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북한의 이제 전략군 사령관도 핵과 이제 미사일을 담당하는 거고요. 미국의 이제 전략사령관도 앞서 이승훈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북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비원비 전략 폭격기 같은 어떤 공격용 무기들을 하는데 관장하는데 아니겠습니까? 양측의 역할이 동일합니다. 미국의 전략사령부 사령관이든지 북의 전략군 사령관이든지 어쨌든 핵과 미사일이라는 상대 진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격용 무기들을 관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략상 조금 강성 발언들, 굳이 매파와 비둘기파로 분류하자고 하면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본인이 관장하고 있는 무기체가 그러하니까요. 저희가 이 소식 전해드리는 사이에 만약에 합동 기자회견 현장 그림이 들어오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미군의 핵심 지휘관들 3인방이 한국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중동 방문하러 가는 길에 이번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왜 미국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까요?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강도는 낮아졌지만 계속해서 미국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이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또 다른 북한 도발의 명분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던졌더니 매티스 장관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This is an exercise for the defense of Korea. It's a combined exercise and it's all worked out way in advance by the alliance officers and North Korea knows this is a wholly defensive, for whatever they may say for public consumption, they know this is a defensive exercise. It's been going on, for decades. I mean, the name has changed over the years, but it's the same exercise that's been going on. 매티스 장관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북한 공격하는 훈련도 아니고 방어용 훈련이다. 이런 한국과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동맹국들과 오래전부터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효과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될 것이 아니라는 것과 두 번째는 수십 년간 이름이 몇 번 바꿔왔지만 늘 하던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이 얘기는 이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위협 때문에 우리가 위축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합법적으로 수십 년간 우리가 늘 해왔고 이것은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반발할 명분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건데요.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가장 소위 말하는 끔찍하게 생각하는 게 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매티스 장관이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인원들이 역대 훈련과 비교해서는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겁니까? 이승훈 평론가? 네, 지난해는 2만 5천여 명이 이제 참가를 했습니다. 미군 기준으로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군이 5만 명, 그리고 미군이 17,500명, 그러니까 7,500명이 줄었죠. 근데 이번 어떤 훈련의 성격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방어적인 성격이고 지휘부를 중심으로 한 약간 워게임의 어떤 성격의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손발이 되는 병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막 움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네. 병사들이 다 필요한 훈련이 아니고 네네. 지휘부 훈련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지휘부 정도 인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병사들을 많이 동원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병력을 조금 줄인 것이 이제 북한으로서는 우리의 위협 때문에 나름 성공한 것이다라고 이제 오판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또 오인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저렇게 아까 말씀드린 태평양 사령관이나 전략 사령관들이 굳이 이것을 참관하고 나중에 사드 지역까지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력은 줄었지만 외부 효과는 아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함께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대해서 그동안 북한은 별다른 반응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한번 이번 훈련을 계기로 해서 자신들이 추가 도발을 할 수도 있다. 무력으로 응징하겠다. 이런 위협도 했는데요. 지난 19일 대외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유튜브 계정에 미국령 괌 영토에 대한 위협적인 언사와 장면이 담긴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괌도 포위 사격 방안을 오랜 시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지휘 성원들과 진지하게 협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대책 없는 객기를 부리며 조선반도 정세를 최악의 폭발 개선으로 몰아가고 있는 미국에 한마디 충고하건대 과연 지금의 상황이 어느 쪽에 더 불리한지 명석한 두뇌로 득실 관계를 잘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놈들이 우리의 자제력을 시험하며 조선반도 주변에서 위험천만한 망동을 계속 부려대면 이미 천명한 대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세계 면전에서 우리에게 또다시 얻어맞는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리성적으로 사고하고 정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구 상공에서 이렇게 괌으로 화면이 좁혀져 들어가네요. 단 한 벌이라도 괌 주변에 떨어진다면 미국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 영상을 공개한 이유가 있겠죠, 김영환 의원? 아무래도 이번에 뭐 을지 훈련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의사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미국을 자기네들이 새로 개발한 미사일, 화성 12형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좌불안석이고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위협하는 영상인데 이것과 함께 뭐 이제 북한에서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히 반응 안 보이고 다른 때보다는 좀 비교적 조용했었는데 오늘 뭐 판문점 대변인 발표로 보면은 예의, 여기에 대한 항의, 그다음에 위협 이런 것들을 계속한 것 같습니다. 판문점 대변인 논평이 미국 군 수뇌부의 이딴 방안에 대한 논평,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전에 미군의 전략사령관, 태평양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세 사람이 공동으로 기자회견했다라고 하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합동기자회견 영상, 현장 장면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김영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패트리어트 부대에서 합동기자회견 한 거고요. 야외에서 했군요. 한미연합사령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저 장면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뭐 이거는 안 보여주셔도 돼요.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이 이렇게 미국의 군수내부가 합동으로 대한민국에서 기자회견 한 데 대해서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과 침략 전쟁을 직접 담당할 미제 침략군 우두머리들의 연이은 남조선 행각과 관련해서 내외의 여론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치가 않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미제 침략군 우두머리들이 연이어 출몰한 곳에서는 어김없이 침략 전쟁의 불꽃이 일고 나 있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엄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정면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겨냥을 했어요.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도 이번 합동 기자회견 미국 군수내부의 서울행 신경이 쓰인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참 이해가 안 가지만 북한 사람들은 독특한 좀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이었습니까? ARF 포럼에서도 거기서 이제 북한 측 대변인 격으로 했던 그때 한 인사가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과거에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가 무조건 다 침략을 받았다. 그러니까 침공을 미국으로도 받았다. 그러니까 실제 북한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육자회담이 지난 2003년 8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 이제 육자회담을 김정일이 상당히 거부를 하다가 들어선 이유도 당시 부시 행정부 이라크 침공이 2003년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그 다음 타겟은 내가 될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게 당시 중국 전문가들의 어떤 관측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UFC 연습은 방어용인 것이고 북한의 위협이 훨씬 더 엄청나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의해서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좌불안석인 것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언어들은 훨씬 더 공세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뭐 연례적인 군사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도
저 정도 말로 위협한 수준에서 넘어가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도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기간에 북한이 과거에 어떤 도발 행위를 했었는지 실제로 도발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지더군. 그렇죠. 작년, 재작년 항상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좀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2014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2014년 9월 1일, 9월 6일입니다.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5발, 3발씩 각각 발사를 했고요. 2015년에 이제 8월 4일 날은 이제 그 유명한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예. 을지 프리덤 가디언 기간인 20일에는 경기 연천에서 포탄이 발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 딱 한 1년 전 정도인데요. 8월 24일 날 SLBM 한 발을 기습 발사했고요. 그리고 9월 5일과 6일에는 스커드 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기간부터 시작해서 그 9월 9일 인민군 창건일 전까지 굉장히 강도 높은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뭔가 도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좀 있는 것이죠. 목함 지뢰 도발, 그 당시 우리 병사들이 보여줬던 의연한 대응은 뭐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때 부상을 당했던 하사관 또 병사들이 다시 군에 복귀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또 인사 조치가 됐던 기억도 납니다. 저런 도발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군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가 한마음으로 의연하게 대응한다는 점, 북한에 분명히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김정은 최근 행적, 뭐 다시 좀 드러난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보면은 이제 7월 말에 한번 나타났다가 8월 중순에 또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보름 정도 안 나타났는데 거기서 행적 하나가 밝혀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초 정도에 그 북한군 초소, 최전방 북한군 초소에 나타났다는 건데 그게 경북, 휴전선 연천 지역에 그 우리 쪽 초소로부터 1km밖에 안 떨어진 북한군 이제 초소에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현장을 점검하고 뭔가 지시한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김정은의 암행 시찰을 갖다가 상당히 특이한 비공개 활동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혹시 기습적인 전술 도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이 최전방 연천 GOP 1km 앞까지 시찰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이런 기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내일까지입니까? 아니면 내일은 민방위 훈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이제 민방위 훈련이 있는데 이번에 기존의 민방위 훈련은 사실 좀 형식적인 것들이었는데 내일 아마 을지 프리덤 가디언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대피 실제 상황을 가져가서 하는 훈련들이 좀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알리기를 혹시 유사시에 우리가 어떻게 대피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딱 2가지입니다. 미사일, 그러니까 핵미사일이든지 아니면 장사정 부대 그냥 미사일이든지 일단 공중에 날아온 미사일 같은 경우엔 맞기 전에 이게 모릅니다. 핵인지 그냥 미사일인지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대피를 하는 건데 일단 보시면 핵 공격이든 그냥 미사일 공격이든 공습경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엥 하는 경보가 울립니다. 그러면 5분 내 지하로 대피하라고 하죠. 한 지하 14m 정도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의 모든 지하철역 또는 건물 같은 경우는 지하 4층에서 5층까지 내려가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화생방, 생화학 무기로 공격했을 때는 화생방 경보가 있는데 이때는 별도의 이제 음성 방송이 있다고 하고요. 이때는 미사일과 전혀 반대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애행하고 경보 울리고 국민 여러분, 그 방송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아니면 훈련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 그런 훈련이 벌어진다고 하는 건데 핵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미사일 공격을 당했을 경우, 생화학 공격을 당했을 경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내일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고 하니까 경보가 울리면 그 경보 방송에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